오늘 현충일을 맞아 도내 현충시설을 찾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런 현충시설이 깨끗하고 안전하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관리와 돌봄이 필요하죠. 오늘 사람과 경남에선 이런 현충시설에 대해 누구보다 아끼고 사랑하며 자긍심을 갖고 계시는 오승범 선생님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현재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요? 예, 저는 현재 현충시설 지킴이 일을 하고 있는데요. 현충시설은 조국의 독립과 국가의 수호 또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들을 추모하고 이들의 숭고한 정신을 널리 알리고 기리기 위한 시설을 말합니다. 네. 크게 독립운동시설과 국가수호시설로 나누고 그 세부 종류에는 탑이나 비, 공원, 생가, 조형물, 동상, 사당, 기념관 등이 있는데요. 국가보훈처에서 관리가 취약한 현충시설 중에서 민간단체라든지 보훈가족, 퇴직공무원 등 현충시설을 실질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자를 지킴이로 선정해서 현충시설을 체계적 보존 관리하고 있습니다. 네. 참고로 경남에는 240개의 현충시설이 있고 네. 창원 지역에는 전체 41개의 현충시설이 있습니다. 매월 한두 차례 현충시설을 방문하여 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참배, 환경 정화 및 시설 상태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선생님께서는 어떤 계기로 현충시설 지킴이 일을 하게 되신 건가요? 예, 저는 부친께서 그 6.25 전쟁에 참여하신 분이기 때문에 평소 6.25 전쟁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학교에 있을 때 학생들과 6.25 행사에 참여한 것이 계기가 되어 현재는 대한민국 참전 유공자의 경상남도 진해지에 사무국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제 제가 2020년부터 일을 하기 시작해서 현충시설 지킴이 일을 하게 됐습니다. 아, 또 이런 배경이 있으셨네요. 그러면 앞서서 경남 지역에 249개 현충시설이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선생님께서는 어떤 현충시설을 관리하고 계신가요? 아, 네. 저는 2005년에 준공된 진해구 장천동 소재에 있는 거기가 소공원화되어 있습니다. 예. 거기에 6.25 참전 기념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6.25 참전 기념비 하단에는 당시 진해 지역에서 1,430명의 참전한 영웅들의 조남이 명각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는 편인가요? 예, 거기에 이제 진해만이 내려다 보이는 이제 소공원에 위치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지는 않지만 오가는 등산객의 쉼터가 되기도 하는 장소입니다. 네. 또한 큰 길 옆이라서 어린이들이 보호자 없이 오기에는 좀 어려운 장소입니다. 최초 기념비를 만들 때 대부분의 그 참전 유공자가 생존해 계셨지만은 지금은 150명 정도 생존해 계시고 다들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제는 비석의 의미로 다가옵니다. 네. 호국 복원의 달이 되면 많은 보훈 가족들이 찾아와 참배도 드리고 술잔을 올리기도 합니다. 네, 그런 모습을 이달에 좀 자주 보시겠네요. 네, 그래서 진해 6.25 참전 유공자에서는 생존자를 중심으로 매년 6월 6일 현충일을 맞아 추념식을 거행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선생님 아버지께서 한국전쟁에 참전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버지께서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을 것 같아요. 어떤 이야기들을 주로 해주셨나요? 저는 어릴 때 뭐 6.25 이야기만 듣고 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네. 그래서 이제 부친은 이제 언제 출생하고 언제 월남에서 한국군으로 편입되는 과정을 잠시 설명하면 네. 부친은 황해도 송화군에서 1933년에 출생하셔서 1950년 전쟁이 발발한 이후 그해 10월 초에 인민군으로 징집이 되던 중에
그 당시 이제 국군의 그 야간 포격 틈을 타서 당시 지명인 신천으로 탈출해가지고 집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네. 그에 이제 12월 중순경에 이제 남하하기 위해서 초도섬으로 피난했고 국군 혈서 지원을 하고 51년 1월에 이동하여 인천항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곧바로 중서부 전투에 노무자로 전투에 참가하시고 많은 작업과 시체 처리 등 고된 그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51년 9월경에 유엔 전투경찰로 편성 배치돼 계속 활동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 이후 이제 다들 조화를 하고 있을 때 본인은 돌아갈 고향이 없다 보니 국군으로 편입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네. 왜냐하면 군인으로 남는 것이 혹시 다시 전쟁이 일어나면 가장 먼저 고향에 갈 수 있는 방법이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 때문이었죠. 네. 그래서 이제 6.25 중에 전쟁 중에 시신이 썩어가는 가운데서도 밥을 먹어야 했고 포탄에 팔다리가 터져나가는 모습도 보았다는 얘기를 자주 해 주셨습니다. 네. 어릴 적 그 아버지께서 전쟁 이야기 하실 때는 눈빛이 정말 무서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 생생하게 또 떠올리면서 얘기를 해 주셨으니까 어린 시절엔 또 그렇게 다가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께서 고향 이야기도 자주 해 주셨다고요. 예. 주로 이제 가족 이야기, 고향에 있는 그 산천 초목에 관한 이야기, 먹거리 등 여러 이야기를 갖다가 해 주시면서 특히 그 사과를 강조를 많이 하셨어요. 사과요? 예. 고향에는 그 사과가 굉장히 많이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친구 집에 가면 간식으로 사과가 강줄이 채 나온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수학철에는 그냥 뭐 발에 차이는 것이 사과라고 하셨어요. 네. 그래서 그런지 오로지 과일은 사과만 드신 것 같습니다. 아, 그러셨구나. 그래 지금은 이제 저장이 달 됐지만은 네. 그 당시만 해도 저장이 안 되기 때문에 여름에는 그냥 뭐 지금 사과 먹는 게 푸석푸석 하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사과를 맛있게 드세요. 저한테 먹어보라고 했지만 저는 전혀 맛이 없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니까 추억의 과일로 네. 고향 생각하시면서 사과를 많이 드신 것 같습니다. 사과를 드시면서 고향을 떠올릴 수 있으니까. 예, 네. 그래서 그런지 비교적 장수하셨습니다. 아, 사과를 많이 드셔서. 그래서 우리 PD님도 사과를 많이 드세요.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아버지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선생님 얼굴에 웃음꽃이 피는 것 같은데요. 이런 아버지의 역사를 따로 기록해 두셨다고요? 예, 제가 이제 2019년 20년에 부친께서 이제 폐암 선고를 받고 같이 할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가족관계, 남한을 선택한 배경이라든지 구체적 전투를 한 장소, 결혼하고 우리 자식을 낳고 기른 이야기 등을 말씀을 통해서 제가 기록을 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저도 아버지로서 자식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게 첫 번째였고 네. 다음은 당신의 그 처절한 삶을 통해 일제강점기 이후 현재까지 대한민국의 역사를 살펴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잘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또 아버지에 대한 감사와 애정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작업이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선생님께 아버지는 어떤 존재이신가요? 참 부친이 태어난 그 시기를 보면 우리 일제강점기 중에 민족말살 통치기라는 최악의 시기입니다. 네. 그래서 일제는 인적, 물적 수탈에 크게 달하고 우리의 민족 정체성마저 뭉개버리는 그런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 어려운 시기에 유년기를 보내고 또 해방의 기쁨도 잠시 동족상잔의 아비규환의 비극으로 몸으로 부대끼고 또 정치와 경제적 불안한 시절을 오로지 가족의 생계를 위해 모든 걸 던지며 살아야 했던 그 시대 부모님 모두는 오늘날 대한민국을 반듯한 나라로 만들어주는 대단한 영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따라서 제가
6.25 참전 기념비를 볼 때는 항상 먼저 머리를 숙여 절을 하고 난 다음에 항상 돌아보기도 합니다. 네. 이렇게 선생님 살아오면서 아버지의 영향을 받은 게 있으실까요? 예, 사실 아버지께서는 제가 이제 어차피 대한민국 남자로서 국방의 의무를 다할 때는 장교로 복무하기를 원하셨어요. 네. 왜냐하면 부친께서 그 갑종 장교 128기로 지원해서 기초 군사 교육을 마치고 특가 교육을 다 이수할 즈음에 인관 보름을 남겨두고 주소지가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신원 부적격자로 처리돼서 억울하게 퇴교를 당합니다. 네. 그래서 장교 인간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연을 제가 알고 있고 또 아버지의 권유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대학에서 ROTC 과정을 거쳐서 인관후 복무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 인관식 때 축하해주는 아버지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마치 당신이 인관한 것처럼. 내 꿈을 이룬 것처럼. 예, 네. 그렇게 기뻐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생님께서 역사 교사로 오랜 시간 일하셨는데 그 계기가 있으신가요? 그래서 이제 역사 교사가 된 배경은 어릴 적부터 호기심은 좀 있었지만은 네. 우연히 대학 학과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고적 답사를 자주 한다는 소개에 재밌겠다 싶어서 네. 지원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역사 교수가 됐네. 네, 역사 교사로 오랜 시간 일하셨는데 명예퇴직한 지 이제 3년이 지났습니다. 재직 당시에 선생님은 어떤 마음으로 교육을 하셨습니까? 참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돌이켜보면 저 또한 입시 위주의 교육 현장에서 수능 출제 위주로 강의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 하지만 6.25 전쟁 주제에서는 우리 가족 이야기의 스토리를 배경으로 참혹한 전쟁 양상과 현재까지 이어지는 이산의 고통이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의 고통은 없어야 한다고 굉장히 목소리를 높였던 기억은 있습니다. 네. 예. 그래 이제 역사 교육의 목적은 쉽게 설명하면 과거를 거울 삼아 현재를 돌아보고 미래의 실수를 줄여 나가는 데 있습니다. 네. 그래도 인생이 실수투성인 것을 갖다가 인생인 것 같습니다. 또 실수하면서 고쳐나가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오늘 현충일을 맞아서 선생님을 모셨는데 그래서 이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선생님께 현충일은 어떤 의미인가요? 참 부친이 생존해 계실 때는 하루 조용히 휴식하면서 희생하신 분들에게 고마운 마음만 가지고 지냈는데 부친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는 진해 충원탑을 중심으로 꼭 현충 행사에 참여하여 추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현충일은 조상들에게 제사를 지내는 날이 된 느낌이에요. 그런 느낌이 드실 것 같아요. 예. 전쟁을 잊고 사는 세대들에게 혹시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네, 저도 전쟁을 경험하지 못했지만은 현재 우리가 휴전 상태라는 것을 꼭 알기 바랍니다. 네. 6.25 전쟁은 끝나지 않은 전쟁입니다. 인류의 역사의 시작과 함께 전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평화는 절대 공짜가 아닌 우리 선조들의 피와 땀의 결과라는 사실을 잊지 말았으면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사람과 경남의 공통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선생님께 경남은 어떤 곳인가요? 저에게서 경남 지역은 이 지역에서 초, 중, 고, 대학까지 다 다녔고 잠시 군복무로 지역을 떠났지만 직장을 다시 이곳으로 와서 잡았고 현재까지 살고 있으니까 항상 푸근한 곳입니다. 네. 그래서 경남은 저에게는 어머니 품속 같은 존재입니다. 네. 6.25 전쟁 참전 유공자 자녀로서 바람이 있다면 2020년도에만 하더라도 4,385명이 살아 계셨습니다. 네. 그러나 지금 3, 4년이 지난 2023년 4월 현재는 2,632명으로 급속히 감소했습니다. 네. 이분들이 살아 계실 때 더욱 따뜻하고 남아있을 때 어떤 보람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가족들을 꼭 챙겨서 참전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람을 중요시하는 경남, 특별히 보훈을 중요시하는 경남을 기대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사람과 경남 오늘은 현충시설 지킴이로 일하고 계시는 한국전쟁 참전 유공자의 자녀 오승범 선생님 만나봤습니다.